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초급 이제 마지막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초급 유형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 유형은 실제 출제될 가능성은 낮죠. 자, 초급 유형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출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이를 할 겁니다. 실제 출제될 만한 거리들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서 시험장 가서 알고리즘은 모두 만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 유형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죠.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값의 차이를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규칙을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부호는 생각하지 마시고 1에서 2, 2에서 3 이런 식으로 일식 증가가 된다라는 규칙을 이끌어내고 덧셈과 뺄셈은 번갈아 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모두 함수라든지 스위칭 변수를 이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순서들을 보시면은 일단 입력 단계가 있고, 자, 처리 단계가 있고, 출력 단계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입력 단계에서는, 이제 변수를 초기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n이라는 변수가 있고, h라는 변수가 있는데, n은 일식 증가가 되죠. 플러스 1이 되고요. h는 두 개씩이 나올 겁니다. h 플러스 n. 자, 또 하나는 h는 h 마이너스 n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항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기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되고, 세 번째는 또 플러스가 되고, 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수행될 수 있도록 순서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모두 함수는 짝수냐, 홀수냐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분기를 시켜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1, 3, 5 이것은 홀수잖아요. 홀수인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홀수. 자, 짝수일 때는 뺄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n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냐라고 물었죠. 자, 물론 이거 2냐고 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yes, no는 위치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뭐 순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은 1, h는 0으로 일단은, n은 0, h는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은 n은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0번째 항은 합도 0이 되겠죠. 자, n은 n 플러스 1, 그리고 h는 h 플러스 n, h는 h 마이너스 n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두 함수 이용을 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홀수라는 얘기죠. 홀수. 자, 홀수를 나누게 되면은, 자,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이 되죠. 자, 2에다가 2로 나눴을 땐 0이 되고, 자, 3에다가 2로 나눴을 때 1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수는 2로 고정을 하고요. 자, 첫 번째 항부터 해서 100번째 항까지 이 값들을 짝수냐 홀수냐 판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홀수인 경우에는 나머지가 항상 1이더라 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경우에는 이제 홀수라는 이제 결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1이 맞느냐? 자, 맞다라면은 이제 yes로 분기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일단 n이 초기값이 0인 상태에서 1이 플러스가 되면은 이제 첫 번째 항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홀수값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분기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n이 100보다 작다. 자, 100이라는 숫자는 100번째 항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100이라고 넣은 겁니다. 자, 이런 숫자는 순서도의 구성이라든지, 이제 초기화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99가 될 수도 있고 10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등호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이런 것은 디버깅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함수는 홀수냐 짝수냐를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자, 스위칭 변수는 뭡니까? 신호등이죠, 신호등. 파란불일 때는 건넌다,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색깔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구분하도록 최초에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위칭 변수를 이용을 해서 한쪽으로는 뭐 플러스, 한쪽으로는 마이너스 쪽으로 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칭 변수라는 것이 꼭 SW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변수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변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0과 1로 되어 있는 숫자, 자, 숫자의 의미도 없죠. 뭐 100이라고 해도 되고 뭐 101로 해도 되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n과 h는 0으로 초기하고요. 스위칭 변수를 일단 0으로 초기를 했습니다. 자, n은 1 증가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하죠. 자, 스위칭 변수가 0이냐? 첫 번째는 0이잖아요. 자, 0이면 어느 쪽으로 분기를 해야겠습니까? 자, 첫 번째 항은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기를 시켜주고요. 이제 반대의 값이 이제 1값으로 해서, 이제 초기화를 다시 시켜줍니다. 그리고 반복하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분기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처리하고 스위칭 변수는 다시 0으로 또 바꿔줍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만일 100이라고 수정을 했다라면은 이거 100이라고 주면 되겠죠. 100이라고 주고요. 자, 100을 만족했을 때는 아래쪽 내려오죠. 내려오고요. 뭐 이거 99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게 노라면은 자, 이 부분을 또 100이라고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100인지 1인지 0인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과 0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이제 값을 입력을 한 겁니다. 자, 초기값과 조건문 관련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어 있고요. 자, 10번째 항까지 합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10번째 항까지라면은 조건문에 10이라고 숫자가 보통 들어갔죠. 근데 이 문제는 9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9라고 들어간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일단 숫자가 1, 2, 4, 7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증가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2, 자,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식 증가가 된다, 이식 증가된다 이런 규칙이 아니라 증가치가 또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일식 증가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치를 K라고 봤을 때 K는 일식 증가되더라. 자, N은 K만큼 증가되더라. 자, H는 어떻게 됩니까? 자, H는 첫 번째는 1, 그 다음 합을 구해서 3, 합을 구하면 7, 자, 14가 되겠죠. 자, H는 H 플러스 N이더라. N만큼 증가되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는 뭐 첫 번째 항을 자, 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식 증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게 첫 번째 항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항에서 N은 1로 초기화 되고 H는 1로 초기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항에 대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항에서 K는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항의 K가 0이란 얘기는 아홉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K 변수를 이용을 해서 반복을 시킨다라면은 10이 아니라 9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조금 예외적인 경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는 i는 0으로 주게 되면은 i는 10보다 작다라고 이래서 뭐 10까지 합을 구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좀 예외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분수 처리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숫자들의 이제 순서도인데 2분의 1, 자, 3분의 2, 자, 4분의 3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근데 각 항의 값을 이제 증가치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좀 복잡해지죠. 복잡해지기 때문에 분자하고 분모를 각각 나누어서 규칙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2, 2에서 3, 일식 증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것을 뭐 i라는 변수를 이용을 한다라면은 i는 i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2에서 3, 3에서 4 이것도 뭐 초기값은 다르지만은 일식 증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라는 변수를 이용을 한다라면은 k는 k 플러스 1이라는 규칙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를 이렇게 두 개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한 개를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 증가된다라는 규칙을 이제 뭐 규칙이 같기 때문에 그냥 i는 i 플러스 1 이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i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분자와 분모를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위쪽에 이제 분자를 i라고 봤을 때 분자하고 분모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식 증가되죠. 자, 일식 증가됩니다. 3에서 4, 2에서 3, 1에서 2. 그렇기 때문에 분자를 i라고 봤을 때 분모는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쉽게 각 항의 분수값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i 뭐 표현을 한다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수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i는 0, h는 0. 자, 0번째죠. 0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 i는 i 플러스 1 증가시켜주고 그럼 첫 번째 항에 대한 분수값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h 값을 누적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9보다 작다라고 이제 조건문이 주어졌는데 자, 이것은 i라는 변수가
분자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자는 마지막에 49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9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오른쪽 문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첫 번째 값이 1이고 그 다음도 이제 1분의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되고 그 다음 2분의 1이 돼요. 좀 규칙을 이끌어내기 좀 어렵죠. 자, 이게 0이 되고 뭐 2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좀 복잡해지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이 예외잖아요. 그죠? 자, 뒷부분은 규칙을 이끌어내기 쉬워요. 자, 뒷부분을 보시면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항상 이제 분자는 1로 고정이 되고 상수값이고 이제 뭐 i라는 변수 이용을 해서 일씩 증가된다.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규칙을 이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수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i라는 변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규칙을 이끌어내시고 1은 뭐예요? 1은 그냥 우리가 초기화를 할 때 h는 1이다라고 해서 출발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이지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첫 번째 항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0번째 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0번째 항을 자, i 값을 0이라고 주고 h 값은 1로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를 증가시켜서 1분의 1. 자, 현재 h 값이 1이잖아요. 그럼 1 플러스 1을 해서 h 값이 두 번째 항의 누적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 분석을 할 때 너무 고정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i가 뭐 10 콜론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작다라는 기호를 만족할 때는 이렇게 반복을 시키는 거고 반대인 경우죠. 크거나 같다라면은 이제 출력 단계가 되겠습니다.